배달업 시장에서 불응의 브랜드로 지금 급속한 성장을 했던 메시코리아 2022년에는 힘든 한 해를 보내다가 2023년 1월 말 2월에 한국 야쿠르트가 인수를 하면서 기사회생으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579 코나 113회 방송은 메시코리아 드디어 사업재개 한국 야쿠르트와 관련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진행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3년에 설립해서 지금 2021년에는 매출이 3천억 이상 됐는데요. 그만큼 스타트하면서 계속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그만큼 영업 손실이 크죠. 3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2021년 냈습니다. 2022년 매출 실적은 좀 소폭 하향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에 큰 시련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미 메시코리아의 불응 스테이션은 전국에 650여 곳 기업 고객과 12만 상점 주인과도 제휴했고요. 전국에 13,000여 명의 배송기사 또는 물류거점 불응 스테이션 500여 개를 보유해서 지금 빠른 배송을 갖다가 2륜차로 지금 진행해온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갖다가 경영하다 보면 코어 비즈니스의 핵심 경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핵심 경영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외에 사업 확장하면서 새벽 배송 시장이나 식자재 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영업 손실을 낸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2금융권 오케이캐피탈로부터 2022년 3월 달에 360억 원을 갖다가 유정범 대표와 김영설 사내이사 공동 창업자가 지분 21%를 보유하면 지분을 갖다가 전량 담보로 잡으면서 360억 빌린 것이 자금난의 힘든 상황입니다. 한번 진행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면은 지금 주변에 오토바이 2륜차 불응이라 그래서 많이 오토바이에 달렸을 겁니다. 자, 2륜차 물류망 배송 서비스 불응 프라임을 진행했고요. 다양한 사업에 지금 진출하면서 오히려 영업 손실이 계속 늘어나서 스타트업에서 규모가 커서 유니콘 기업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기업 가치는 5천억 원대 정도까지 기업 가치가 2022년 초에는 인정받았죠. 그리고 물론 기업이 가치가 있다 보니까 대주주들 네이버가 지분 18.48, GS 리테일 18.46, 현대차가 8.88 큰 기업들이 메시코리아에 대해서 지분을 투자해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기업은 투자를 받으면서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창업자의 유정범 대표, 또 김영설 부사장 등 경영진이 자기 주식 담보로 브릿지론을까지 동원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에 강남 본사 사무실 임차료가 유예됐다 이런 기사라든가 정보가 다 들렸고요. 분할 상한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사업을 확장한 것에서 명가암이 있어서 수익 구조가 좋은 본사업과 그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실패했던 사업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전략에 차질이 생깁니다. 자, 김포 남양주의 풀필멘트 센터도 가동했고요. 곤지암에도 추가 확장한 상황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과 사업 중단 위기, 투자 위축 상황이 계속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미 2022년 2월에 투자금 조달을 위해서요. 지금 OK 캐시백 제2금융권이죠. 브릿지론, 유정범 대표의 14.82 지분, 김영설 사내이사 부사장이죠. 6.18에서 21% 보유 지분 전량을 담보로 해갖고 360억 원을 좀 빌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상한일이 다가오면서 1차 상한일 2022년 8월 넘기고 이자율 주관사 수수료 포함하면 15%까지 갔다 오릅니다. 또 22년 11월에 대출을 상한 만기일이 이제 11월 15일 도래하면서 경영권 매각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힘든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채권자 오케이캐피탈 또 관련된 주주도 있었고요. 이미 11월 22일 날은 저도 이 얘기는 이제 11월 중에 들었는데요. 유진그룹의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계열사 유진 로지스틱스의 자회사인 유진 소닉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의 경영권 매각도 좀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진행이 잘 안 돼갔고요. 2022년 11월 25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생 신청 및 ARS 자율구조 조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2022년 11월 이후 12월 올해 1월까지 회생 절차에서 위기 상황의 메시코리아는 거의 비즈니스가 힘든 상황에 지금 빠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2023년 1월 25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창업자인 유정범 대표는 의장을 맡았었죠. 해임시키고 김영설 부사장을 신규 대표로 선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야쿠르트는 매각딜을 통해서 주요 채무자를 채권을 신속하게 변제하고 회생 절차 개시 전에 회사로 정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기업에 투자 자금 600억 원을 쏴주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2023년 1월 31일 날 어제네요. 서울회생법원에서 한국야쿠르트의 메시코리아 대상 DIP 긴급 자금 지원을 갖다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야쿠르트가 600억 원을 갖다 지원한 금액, 메시코리아는 오케 캐피탈, 기술보증기금 등의 주요 채무를 상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야쿠르트가 여러분들 한국야쿠르트는 우리나라 1969년에 설립해서 이미 매출 규모가 단결 결산 1조 966억 원이고요. 연결 결산 종합적으로 1조 3063억 원의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쿠르트 자체적으로는 1조 966억 원에 2021년에 1,00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야쿠르트가 구세주가 돼서 일단은 지원자금 600억 원을 쏴줬고 나머지 200억 원도 지금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야쿠르트는 800억 원의 지분 한 65에서 67%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IS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미 600억 원은 추후에 주식으로 출자 전환할 것이고요. 나머지 200억 원은 추가 투입하면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인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융합이라든가 네트워크 확장이라든가 비즈니스의 핵심 경영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국야쿠르트 거의 한 1969년 70년이니까 50년 이상 된 회사로 한국야쿠르트 아줌마 프레시 매니저 라스트 마일 배송망을 구축해갖고 11,000여 명의 프레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부릉회 스테이션 전국에 한 500여 개 점포가 있으니까 두 개를 갖다가 잘 융합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한 목적은 기업 간 거래, B2B 사업 등 유통 관련 역량을 강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9일 주주총회가 완료되면요. 한국야쿠르트가 최대 주주로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고잉 컨썸입니다. 최근에 이제 2022년 또 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유동성 자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 외부에 의존해서 금융을 많이 지금 빌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 사업도 경영 확장도 참 중요하지만은 경영 확장에 따른 어떤 이자율이라든가 이 부분이 아마 경영권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동안에 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요. 지금 힘들었던 메시코리아를 갖다가 한국야쿠르트가 구세주로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좋은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가 잘 나서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조철이의 579 코너 메시코리아가 힘든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2월부터는 한국야쿠르트의 지원으로 인해서 다시 기업이 회생했다고 한 번쯤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신 청취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